올해 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소문이 무성했던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쿠팡은 나스닥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알아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기 위해 두 분 자리했는데요. 신선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권 전문가 김선영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쿠팡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쿠팡이 최근 나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또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말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160조 원 안팎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쿠팡이 2018년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2조가 넘는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외부 투자 유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받은 금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서두르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 코로나 특수 누리면서 쿠팡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올해 쿠팡이 상장을 추진하는 게 적기가 아닐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이커머스 업체로는 티몬의 상장 여부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잖아요. 쿠팡이 도전할 경우 이커머스 업체로는 국내 첫 상장 기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국내 시장을 접어두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는 이제 적자 기업이 상장시키기에는 좀 타이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상장하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을 했을 경우 이제 투자 자금 규모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 쿠팡의 전략상 이제 자금력으로 버티면서 나머지 기업들 이제 거의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치킨 게임의 전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자금의 크기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스닥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건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다 나온 얘기인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시장,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시장의 기업 가치가 다시는 이 정도로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어느 정도 비전 펀드죠. 비전 펀드가 이제 엑시트를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가 큰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나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현재 유통업계랑 이커머스 업계에서 분위기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르면 3월 나스닥 상장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쿠팡 나스닥 상장설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언급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또 쿠팡 IPO 성공 가능할까? 네. 회의적인 시각도 당연히 있죠. 가장 큰 문제 사실 한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이 아직 해외에 관련된 사업 계획이 아직 전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부분을 꼽고 있고 또 쿠팡 하면 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네. 수조 원의 적자. 네. 네. 쿠팡이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성장 가능성,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좀 돼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쿠팡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쿠팡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주들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쿠팡 관련주들에 투자하실 때는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쿠팡 관련주로 분류된 기업들을 한번 쭉 보면요. 전담 계약 물류 회사인 동방이 있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협업체인 KTH, 그리고 물류 창고 업무인 KCTC, 그리고 관련 전자결제 기업인 다날이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결제사인 갤럭시와 머니트리 총 5개 기업 정도가 크게 관련주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좀 낌새를 좀 치고 있는데 보통 5개 기업
기업을 봤을 때 그 한번 큰 흐름을 주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이렇게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번 주가가 슈팅 나오고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주가가 좀 쉬었다가 실제 이제 상장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장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불꽃을 보통 뿜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 이제 상장 일정이 정해지고 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 하면은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단기로 차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하시기에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쿠팡이 택배업이랑 OTT 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심지어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연 예매처럼 신규 서비스 상품권을 무더기로 출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 앞으로의 사업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계획인지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하는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쿠팡이 상표권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신사업을 진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사정도 있을 테고 준비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 쿠팡 플레이를 비롯해서 상표권 출원한 것들을 대부분 이제 신사업으로 연결시켰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좀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클라우드 부분이 조금 관심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마존이랑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데 그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아마존 수익의 70%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사실 유통업만 하기에는 이 박리담의 구조라서 수익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그 플랫폼을 유지하려면 유통업을 안 가져가고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어요. 쿠팡 또한 이 부분을 보고 두 가지 전략을 따라가겠다. 아마존과 같은 그런 전략 구조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쿠팡의 이런 사업 확장이 제2의 아마존을 노리는 행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지금까지 시행해온 그런 그 전략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마존에서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온 그 전략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국내 쿠팡의 시장 점유율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당연하고 이게 뭐 사실이겠죠. 근데 일단은 철저히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더 큰 시장에서 상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는 상대가 다 상대조차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엄청난 기업들과 이제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상대를 해야 되는 그 기업들의 시총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매출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존의 시가총액 2,000조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 쿠팡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통 한 30조 원, 많이 가면 한 90조 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존 하나가 이제 코스피 전체와 거의 그러게요. 맞먹는 시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이 이제 미국에 진출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시장 자체를 장악을 하고 있죠, 아마존이. 그렇기 때문에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아마존이란 기업 자체가 제2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별로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 자체가 좀 어렵고 다 독식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제2의 아마존이 생기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할 거는 뻔히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쿠팡의 어떤 지위 이것과는 좀 마찬가지로 거의 독식 구조로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쿠팡의 현재 상황이 많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매출도 늘었지만 손실도 있다고 들었는데 쿠팡의 현재 영업이익이나 매출 등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증권 3사가 내놓은 추정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5,300에서 6,600억 수준의 영업 적자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선 1조 원 넘게 적자를 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쿠팡은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그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한 비용이 또 늘었기 때문에 1조 원 이상까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쿠팡 2019년까지의 누적 적자가 3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적자 추정치 지난해 거 6천억에서 1조 원까지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누적 적자는 약 4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지난 코로나19로 좀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좋을 거다. 그래서 드디어 쿠팡이 올해는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합니다. 아,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쿠팡 시총에 관심이 항상 몰리고 있는데 이 적정한 가치라고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이제 이 사실 질문 보고 이제 적정 가치란 걸 따질 때는 결국 이제 회사의 어떤 모든 자산들을 다 매각했을 때 그런 기본 가치에다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보통 반영이 됩니다. 네. 확실한 건 앞에서 이제 설명 드렸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이 급등으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모든 이제 적정 주가 자체가 계산하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버블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맞는 시각 같고요.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시점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상장 시점을 노리기에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시점이다라고 좀 체크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30조, 뭐 90조 다양하게 좀 이제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충분히 홍보만 잘 된다 하고 하면은 이 정도 가치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내놨을 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언뜻 듣기에는 이 안팎의 뉴스들한테는 굉장히 들뜨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한데 이 쿠팡과 소프트뱅크와 관련해서 들리는 이야기 뭐가 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려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가 어떤 펀드인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같이 조성한 세계 최대 기술 펀드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벤처, 즉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벤처 펀드들이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 기업이 처음에 성장을 할 때 돈을 도와주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놓고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엑시트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 원래 그런 펀드의 성향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대 그리고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값 자체가 지금 몸값이 다시는 오지 않을 최정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 이제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라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 다음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엑시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라면은 이제 엑시트를 어느 정도 가치를 올려놓고 끌어올릴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제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또 올해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커머스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의 흐름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 모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모든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등 OTT 관련 기업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든 주가는 피크기 혹은 피크기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신 관련 소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느냐 그런 흐름을 잘 보신 다음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씩 내시면서 이제 실현하시라는 게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최적점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많은 후순위 업체들의 상장을 이제 앞에서 리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상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장하고 나서 그 기업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 포함해서 그 모든 언택트 관련 시장은 과연 앞으로 다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슈퍼 호황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만큼 주가도 버블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를 해두고 주식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또 언택트가 강조되다 보니 이커머스 업계는 나름 호황을 맞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올 한 해도 이커머스 업계의 움직임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